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감염병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감염병의 특성과 예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감염병의 역사를 통해 감염병의 개념과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알고 주요 감염병의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감염병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이란 영어로 infectious disease라 불리는데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의학의 역사는 감염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찾고자 하는 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아래 그림은 1346년부터 1353년 사이에 유럽에서 범유행한 흑사병, 즉 패스트의 전파 현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감염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3요소 이론이 적합한 설명 모델입니다. 감염병은 병원체, 환경, 숙주 요인의 상호작용과 불균형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요인으로는 병원체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생존력, 증식력, 감염력, 실제로 인간의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영양 요인입니다. 숙주 요인, 즉 우리 몸의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예를 들면 나이, 성별, 행동 양식, 유전적 체질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끝으로 환경 요인은 생태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체의 힘이 커져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급격히 전염력이 커질 때 균형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유행이 이런 경우입니다. 병원체가 갑자기 등장해서 인간의 면역력, 치료제, 백신, 어느 것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주의 면역이 급격히 저하돼서 병원체 감수성이 증가하여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결핵 같은 질병은 숙주인 인간이 젊을 때는 몸속에 10년 이상 잠복해 있다가 노화나 병으로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 발병해서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체가 전파 증식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겨울철이 되어서 습도와 기온이 낮아지면 전파 증식성이 높아져 유행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가 숙주의 병원체 감수성을 높여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이 악화되어 숙주인 인체의 기관지나 폐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도 커지고 증상도 더 급격히 악화되어 중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의 전파 경로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파 경로를 6개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 두 번째로 병원소, 병원소는 동물이나 인간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원체 탈출, 병원체 탈출은 숙주의 몸에 잠복해 있거나 질병을 일으킨 병원체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파란 손이나 비말, 체액 등을 통해 새로운 개체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로 숙주 감수성 정도에 따라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에 성공해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체 전파 경로 중 각 단계의 과정을 끊어주는 것이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게 됩니다. 주요 감염병의 전파 경로에 따라 탈출, 전파, 침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성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호흡기 감염증인데요.
기침, 가래 등에 의해 병원체를 탈출해 공기를 통한 비말 감염과 접촉으로 전파되고 다른 개체의 코, 입, 눈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서 증상을 일으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침입이 많이 일어나는 경로가 코 비강의 내막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의 탈출 경로와 전파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방역 전문가들과 의료진은 감염병 전파 경로를 이렇게 분석해서 각 전파 단계를 끊어줄 방법을 찾아 활용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만들게 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감염병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감염병의 역사를 말할 때 크게 세균의 시대와 바이러스의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농경사회로 진입하여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이를 나눌 수 있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도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흑사병, 장티푸스, 결핵 같은 세균성 질환들이 창궐하는 계기가 됩니다. 17세기 현미경으로 미생물이 발견되고 감염병의 감염과 전파 과정을 알게 되면서 백신이나 항생제가 나오고 세균 감염병의 상당수가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의학의 혁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났는데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이러스 질환들이죠. 1919년 스페인 독감 범유행 이후 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의 이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치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현상이 최근 30년간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분별한 벌목과 환경 파괴로 인해 인수교차 감염이 증가하게 된 것, 또 코로나와 같은 RNA 바이러스들이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학자들은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꾼 감염병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도시화 교육의 역설이라 불릴 만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BC 430년 아테네 역병으로 불리는 장티푸스, 2, 3세기 로마의 역병들, 6세기 유스티아누스 역병,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 15세기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을 상륙하게 된 사건들은 인구의 상당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장티푸스로 보이는 아테네 역병은 아테네 시민의 4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참사를 일으켰고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결정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동맹이 승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2, 3세기 로마의 천연두 창궐로 로마는 동서로 분리되었으며 6세기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 불린 페스트, 즉 흑사병은 인구의 40%가 사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몰락하면서 지방 영주 중심의 중세기로 유럽 체제가 변환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4세기의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30%를 사망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창궐하면서 봉건 영주를 몰락시키거나 중세를 몰락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신대륙 개척 세력에 의해 천연두가 아메리카에 상륙하면서 유럽 침략 세력이 손쉽게 식민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력을 지닙니다. 감염병의 위협은 근대의 계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레이우엔 훅이 현미경으로 병원체를 관찰하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병원체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파스테르의 백신과 플레밍의 페니실린 항생제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최대 유행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을 사망하게 한 1918년의 스페인 독감, 그 이래로 바이러스성 질환이 인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범유행을 거쳐
2020년, 바로 지금 코로나19가 범유행을 일으키면서 5월 1일 현재 24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전파 방식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중요한 분류법입니다. 우선 비말 전파란 5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입자로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나온 비말 입자가 공기 중에서 새로운 개체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무거워서 보통 1.8m를 감염 가능 거리로 봅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 같은 질병들이 비말 전파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비말의 형태로 공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전파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극히 작은 입자로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10m 이상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데 결핵, 수두, 홍역이 공기 전파로 감염됩니다. 홍역이 엄청난 감염률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공기 전파 감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접촉 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물체나 환경에 의한 간접 접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손을 매개로 한 전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간접 접촉이란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 오염된 물체 또는 재채기나 기침 비말에 오염된 물체를 만진 다른 개체로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로타바이러스, 옴, 다제 내성균 같은 것들이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기타 전파로는 무생물 매개체 전파, 생물 매개체 전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 매개체는 모기, 파리, 쥐이고 무생물 매개체는 물과 음식, 혈액이 대표적입니다. 장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같은 것들이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을 종의 특성과 감염의 특성에 따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쉬워 발생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음압병상을 사용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패스트, 메르스, 사스 같은 17개 질병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같은 20종이 해당됩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감염병으로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파상풍, B형 간염, 일본 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26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급 감염병은 유행 표본 감시 활동에 필요한 질병으로서 신종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나 매독, 회충증, 수족구, 임질, 급성호흡기 감염증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감염병의 일반적 예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염의 전파 경로를 알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 같은 것이 바로 경로 차단에 해당합니다. 손 위생 또한 중요하겠죠? 손은 접촉감염 매개체입니다. 접촉감염이 많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70%에서 80% 정도의 감염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과 감염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을 통해 해외 유행 질환을 공항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관리 수단입니다. 끝으로 소독과 멸균이 중요합니다. 손에 의한 직접 접촉뿐 아니라 감염자 손이 물체에 접촉했을 때 묻힌 병원체를 소독하는 것도 전파 차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은 감염병 전파 경로 차단에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씻겨나가게 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도 중요한데요. 덴탈 마스크나 KF80, KF94 같은 보건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덴탈 마스크의 경우 앞뒤면 구분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작 코 내막으로 바이러스가 가장 잘 침입한다고 하므로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고 난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주어야겠죠. 마스크 필터를 통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코나 입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밀폐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와 마스크 사이 공간으로 병원체가 침투할 수 있으면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결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만 명당 86명이 감염돼 OECD 1위로 의료 선진국답지 않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핵균에 의해 감염 전파되고 증상으로는 2, 3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 지속적인 미열, 체중 감소, 식욕부진이 나타나며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고 감염력이 상당히 높은 질병입니다.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면 완치 가능하고 2주간의 약 복용으로도 전파력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게 병원 처방대로 빠뜨림없이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에이즈입니다. 보통 혈액 검사로 진단이 되고 보건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 HIV 증후군으로 불리는 초기 증상이 있는데 발열이나 인후통, 임파선 비대, 구토, 발진 같은 증상들입니다. 이후 무증상 잠복기가 10년 이상 나타납니다. 이때도 조금씩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파도 가능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면역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다양한 병증이 생깁니다. 직접 접촉이나 혈액에 의한 무생물 매개체 접촉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성접촉, 오염된 주사기 사용, 수열, 수직 감염이 주로 경로가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면역을 지지하는 치료법이 효과적이지만 예방법은 감염 경로에 노출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하십시오. 끝으로 간헐적, 주기적으로 범유행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으로 불리며 주로 겨울철에 나타나고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전파성이 높고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두통이 나타나고 호흡기 증상이 심화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말 전파되며 타미플루라는 효과적인 약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제 가능한 감염병이지만 신종병원체가 언제든지 변이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의 감염병 학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농경사회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염병은 오랜 기간 인류의 생존과 역사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발견하면서 감염 기전이 드러나 백신과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바이러스성 질환이 창궐하면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 개발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납니다. 코로나19는 경험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으로 치료약과 백신과 면역력이 모두 생기기 전에는 범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최소 1년 6개월 정도는 계속 감염 차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였습니다.